연구자 인터뷰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폐계내과 교실 이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후유증의 한의치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 경희대 한방병원의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오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클리닉 설립 배경과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범준 교수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번에 코로나 클리닉을 개설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거의 2년 이상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느 보고를 보면 입원 환자의 거의 한 70%가 1년 후까지 후유증이 있고, 2년이 돼도 50%는 후유증을 겪는다고 이제 하거든요. 되게 이제 감염이 되고 나서 계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개설을 했고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제 중환자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 이제 외래 환자들, 경증, 중등증, 그런 환자들 위주의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클리닉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좀 덜해지면서 많이 이제 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솔직히 이제 코로나 감염증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롱 코비드라고 되게 이제 후유증은 후유 기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저희가 저 WHO 기준도 있고 저 미국 질병청 CDC 기준이 있는데 되게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편하기 위해서 이제 CDC 기준을 차용을 많이 하고요. 코로나 감염이 되고 나서 4주 이상이 됐을 때까지 낫지 않고 나타나는 이제 증상을 후유증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솔직히 이제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주로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피로, 그리고 이제 호흡기계 증상이 이제 마른 기침, 장기침, 그리고 이제 혈관 쪽에도 이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신기항진이나 흉통 같은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되게 신경학적으로도 이렇게 피로감을 동반한 이제 머리가 멍한 이제 브레인 포그라든지 또 정신과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증상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피로감, 장기침, 마른 기침이 가장 꼽히는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변에 오미크론 앓고 나서 진짜 장기침을 계속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침 증상이 만성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한의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이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한의원에 많이 오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호흡기에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잔기침들이 이제 많이 남았다고 이제 오시는데 되게 이제 잔기침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만성 건성 기침이 남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범주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침을 분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성 기침하고 아급성 기침, 만성 기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일반적인 것과 달리 저 코로나는 이제 급성기를 4주까지 이제 설정을 이제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지났는데 계속 이제 기침이 남으면 되게 이제 후유증으로 잔기침에 이제 속한다고 보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4주에서 8주 그 기를 이제 되게 아급성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병태가 가장 이제 많은 게 감염 후 기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병리를 조금 이해를 하자면 기관지 내벽에는 이제 점액 분비물이 있어서 외부에 이제 먼지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포합을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래를 만들거나 해서 이제 되게 면역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요. 되게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됐다고 치면 한자로 이제 불 두 개를 위아래로 쓰잖아요, 염증을. 그래서 불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기관지 내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가 산천초목이 다 타고 나서 이제 건조해진 상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기관지가 되게 과민해지거든요. 의학용어로 이제 되게 우리가 기관지 과민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기관지 과민성의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인플루엔자나 다른 이제 감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복이 좀 덜 돼 있는 경우에 기관지 내벽에 이제 건조함이 생기면서 그 잔기침이 나게 되는 그런 병태를 이제 감염 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게 주된 그 코로나 후유증의 이제 그런 상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기침 격리 기전이라면 이 만성화되는 기침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되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되게 그 뭐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는 후비로 증후군, 그리고 이제 기관지 아까 얘기했던 기관지 과민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천식류의 이제 증상들, 그리고 이제 후두를 자극하는 미식도 역류, 그러니까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뭐 기본 질환이 있다면 하여튼 그런 것들의 원인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그 만성화되는 기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지만 되게 그런 원인이 있는 분들은 기관지가 이제 과민해지면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침이 계속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그 코로나 장기침 영역에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침 후 감염 후 기침 증후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2차적으로 뭐 이렇게 기관지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과민성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이제 하겠지만, 만성 기침에 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원인에 대한 교정을 해야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사상 체질에 따라서 후유증 증상이 달라질 수 있나요? 뭐 솔직히 이제 사상 체질에 따라서 딱 정해진 후유증은 없죠. 솔직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큰 이제 병태라고 하면 감염 후 기침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태인데, 동의보감에 보면 가장 비슷한 병태는 이제 건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수라고 하면 동의보감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폐에 진이 빠졌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한의학적 이론이 폐호조 아닙니까? 그래서 호흡기 쪽 특히나 이제 폐 기능계라고 하는 비강, 뭐 인후, 되게 이제 기관지 이런 쪽들은 건조한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조함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되게 어, 체질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그 폐가 이제 건조해져 있는 것들을 해소시키는 것은 다양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체질의학이 좋은 점이 이제 체질에 따른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소음인인데 구중불화가 나타나는 소음병에 걸렸다.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2차적으로 이제 기관지가 건조해졌으면 되게 그런 소음병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그 상태를 개선을 시키면 같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체질적인 그 취약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솔직히 이제 그 태음인 예를 들어서 태음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폐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도 이제 많이 그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체질적인 이제 취약한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더 이렇게 주안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뭐 폐가 좋아하는 것까지 가는 태음인 중에 위안한 폐조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뭐 조이승천탕이라든지, 뭐 간열병이 있어서 간열 폐조증까지 간 분이라면 뭐 청폐사과탕 뭐 이런 것들을 줘서 폐윤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질적인 취약한 점을 같이 이제 개선을 시켜야 회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호흡기 질환을 연구해 오셨는데요. 최근 발표하신 연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뭐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호흡기 쪽 질환을 조금 그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요번에 그 만성기침에 대해서 위식도 역류에 의한 이제 그 만성기침 병태에 있어서 오적산과 생맥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해서 잘 개선을 시킨 이제 그것을 보고도 많이 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이제 되게 저희가 이제 병태가 벽합으로 이제 된다면 저희는 이제 합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만성기침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지만은 그 보험 제제가 기침을 할 때 이제 보험 제제 같은 거 투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이제 보험 제제 같은 경우에 복합 형태인 경우 보험 제제를 이제 두 개씩 이제 뭐 하나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뭐 위식도 역류에 의해서 기침을 한다면 위식도 역류를 개선시키는 보험 제제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인후부 이제 건조한
함이나 뭐 인후부를 개선시키는 뭐 보험제잖아 이렇게 이제 되게 합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스터디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뭐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이나 소화기 쪽에 이제 해당하는 그 오적상하고 이제 후두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건조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침하는 병태를 개선시키는 생맥선 하나하고 이렇게 합방을 해서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였었는데요.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이렇게 저 약 두 개를 이제 합방하는 최초의 이제 그 투여하는 임상 시험이었고 그게 이제 식약처에서 공인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합방이라는 병태를 공인을 해줬다는 것에 조금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구를 하면 이제 저는 이제 폐섬유화 쪽 연구를 조금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동물 실험 같은 기전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되게 이제 윤폐지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많이 그 전임상 그 실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병원과 한의원 단위의 코로나 후유증 치료 접근이 다를 수 있는데요. 1차 진료에서 한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주신다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아까 그 모두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후유증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되게 이제 피로하고 잔기침입니다. 그래서 피로에 있어서는 솔직히 이제 그 여러 가지 한의원들에서는 뭐 특히나 이제 한의사분들마다 피로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특히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태가 특별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진료하셨던 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 진료하실 때 이제 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은데 피로감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저 도구라면은 이제 설문지 같은 것들 하시면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MD 앤더슨에서 나온 뭐 브리프 퍼티그 인덱스 같은 BFI 같은 거 이제 그 검색을 해보면 저희 한글로 이제 그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이제 설문지들이 있으니까 환자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시면 그 점수 상에 이제 개선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양도락 같은 거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양도락 같은 것도 이제 좀 활용을 해서 초기하고 이제 치료 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기침인데요. 잔기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염후 기침 증후군이라는 병태에 있어서 그때는 이제 되게 이제 윤폐지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관지가 건조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윤폐지제들이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맹문동탕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시기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한의원에서는 감염 후 기침 증후군에 그 상태에 있어서는 저희 한의학적으로 이제 좀 여열이 덜 풀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복진을 꼭 해보셔서 소양병이 있는지, 그러니까 시호증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런 경우는 이제 시호증에 대해서 이제 그 치료를 하시면 훨씬 좀 빨리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시호증과 함께 윤폐지제를 좀 그 활용을 해보시면 더 빨리 낫고요. 그 다음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장기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3대 원인인 그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리고 이제 기관지 과민성을 나타내는 천식류 질환 그리고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기가 됐지만 그런 이제 만성 기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는 검사를 좀 더 해볼 수 있지만 한의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뭐 되게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이나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비내시경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이제 보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패스트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이제 여쭤보셔서 평상시에 그런 비염이 있는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비루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좋고 그다음에 기관지 과민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그 청진을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청진상에 이제 휘징이 좀 들리는지 천식이까지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호기시에 느껴지는 휘징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약간 건조한 병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지 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하실 때는 그걸 꼭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이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제 하는 연속성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침 양태를 또 여쭤보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위식도 역류 이런 인후도 역류에 있어서는 평소 소화 상태라든지
복진을 꼭 해보셔서 심화비나 심화비경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이제 흉골 하가 아픈 이제 결용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지, 그리고 되게 이제 역류가 되면 이 후두를 자극해서 이 되게 이제 인후부의 이물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획기 같은 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증상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의사들이 내원한 코로나 후유증 환자에게 식이요법, 생활습관, 운동 등을 티칭할 때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이제 통틀어서 다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피로는 뭐 어차피 이제 그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시킬 때 되게 이제 너무 과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되게 이제 자기 그 좀 의지가 불타오르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운동으로 이제 이겨낸다고 이제 많이 하시다가 오히려 독되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이제 그런 운동 강도나 양에 대해서 티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되게 이제 장기침 같은 경우는 생활 관리 면에서는 되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습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건조한 상태에서 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방한 습도를 되게 50%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요즘에는 다이소 같은 데도 이제 좀 싼 습도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는 방에다가 놓고 되게 5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뭐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그 우리가 동의보감의 폐문에 보면 그 윤폐 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단방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 흔히 하는 이제 길경 같은 거나 우리 이제 잔대, 사삼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되게 이제 이차적으로 그 저 뭐랄까 그 잣이나 이 저희가 해송자라고 많이 썼었죠. 그다음에 호두 같은 것도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계란 흰자, 그리고 되게 이제 우유 같은 것도 윤폐 효과가 있다고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감염 후 기침 증후군 회복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만성 기침 원인 중에 위식도 역류 같은 경우에 그 되게 이제 우리가 식후에 이제 더부룩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식후 포만감이랄지 잘 안 내려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제 식이요법으로는 약간 그 좀 이기지제가 이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를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 동의보감에서 제시했던 것들은 되게 우리 진피차 뭐 이런 것들 많이 제시가 돼 있고요. 그 생강차 같은 거 이제 많이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생강 꿀차 같은 것들 그렇게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양방에서 처방받은 진해 거담제나 소염제로 치료가 안 돼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 후유증의 한의 치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음, 우리 코로나를 떠나서도 우리 한의학에는 가장 강점은 전인적인 그 평가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되게 이제 그 코로나가 계기가 됐지만 자기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취약한 점들이 복합 병태로 해서 같이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 뭐 아까 뭐 얘기 드렸지만 장기침이 난다고 양방에서는 그냥 진해거담제 계속 사드시면 별로 개선이 없는 이유가 평상시에 이제 그런 그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진해거담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감염 후 기침증후 같은 폐가 이제 건조한 병태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아까 그 모두에서 얘기했던 그 체질적인 이제 소인이 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그런 체질적인 소인을 이제 개선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관지 건조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물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먹으면 그게 폐로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게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퍼져야 되는데, 뭐 소민 같은 경우는 그런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고 태민 같은 경우는 이런 심폐기 그 저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액이 잘 안 퍼지는 이제 병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진해거담제만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이제 저희 한의학적인 치료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증상들, 뭐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민상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이제 허하다는 개념이 양방에는 없으니까요. 되게 이제 허한 것들을 개선시키면서 좋게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되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한의학적인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좀 접근을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클리닉 진료를 시작하신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내원 환자가 하루 3, 40명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운영하시는 동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다면요? 뭐 초기에는 좀 많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후유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한의원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진료를 계속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기억에 남는 거라면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환자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건데 저희는 이제 좀 중환자들이 그래도 좀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의 이제 뭐 환자분들 중에 이제 CT상에서 뭐 이렇게 그 코로나에 이제 손상을 받으셔가지고 폐 실질 말고 이제 GGO라 그러는데 되게 이제 폐 손상이 이제 광범위하게 있다가 되게 이제 양방에서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죠. 근데 되게 이제 저희 그 이제 저희 한방적인 치료 그리고 이제 뭐 한약 중에 이제 금수육근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면서 산소도 지금 테이퍼링 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좀 기억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남고요. 뭐 그래도 이제 그 후유증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요즘에 어떻게 보면 보건의학적으로 이제 한의학이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있긴 한데 이런 후유증기에 모든 이제 그 한의사분들이나 이런 일선 한의원에서 많은 치료 성적을 좋게 유지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좀 다른 감염병이 또 돌 때도 저희가 이제 또 보건의학적으로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인터뷰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준 교수님, 케인크릭 연구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